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여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의 속셈과 향후 과정을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조국 임명 정말 충격적이고 오늘 오후 2시에 임명장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배경을 직접 설명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게 문 대통령이요. 네. 본인은 이제 그 고뇌 끝에 결단을 했다. 네,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 그 바둑 격언하면 장고 끝에 그 악수를 뒀다. 최악의 악수입니다. 예,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그 한마디로 오늘 조국 임명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그다음에 그 민주주의가 동시에 사망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가족인에게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는 이게 초유의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법치가 죽었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여론조사를 갖다 대도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았죠. 훨씬 높죠. 그럼 이게 국민의 민주주의도 이게 사망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법치와 민주가 동시에 사망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오늘 임명 강행은 국민, 그 다음에 야당, 그리고 이제 검찰에 대해서 동시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그 임명 강행의 이유로 들고 나선 게 명백한 위법 행위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철회를 하는 경우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또 조국으로 하여금 개혁을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요. 아마 대통령이 이제 그 의혹만으로 낙마하는 것은 나쁜 선례라 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한테 누가 제대로 이게 보고하는지 참모가 의심스러워요. 지금은 이제 그 의혹만 있습니까? 일단 이게 부인은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됐죠. 예. 상당히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통화 내역이나 문자도 있지만 총장이나 부총장, 센터장 오늘 이제 그 동양대학 발표도 있지만 이런 이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 눈에는 이게 증거가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모펀드도 오늘 이제 그 2명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바로 이제 코링크 P 이상훈 대표하고요. 그다음에 웰스CNT 대표가 청구됐거든요. 근데 증거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까?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수많은 증거를 오히려 눈을 감고 안 보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게 참모가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게 아닌가. 뭔가 이게 제대로 청와대가 소통이 막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행을 했으니까 오늘 0시부터 법무장관이 된 거 아닙니까? 우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조국 반대 여론이 아주 높았던 것은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에 대한 민심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한다고 또 존중을 했다 한다면은 이렇게 강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소위 말해서 조국이 이야기한 대로 붕어나 개구리로 알았는지 아니면 누가 이야기한 대로 개, 돼지로 안 처사가 아니란 이 국민과의 전쟁을 정식으로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청와대 민정기능이요. 지금 김조원 수석이죠. 완전히 민정기능이 망가진 것 같아요. 제대로 이게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게 그 통로가 막혀 있고요. 정말 이제 국민의 분노가 덜 끓고 있거든요. 여기에 조국 임명 강행은 완전히 기름을 그들에게 부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분노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국민의 분노를 못 읽고 있고 오늘 이 대통령이 또 뭐라 했느냐면 장관은 이제 그 장관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검찰총장은 총장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제 개혁의 마무리를 조국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지금 조국은 천은 이게 이미 기소됐고요. 본인한테도 이게 칼날이 하루하루 이게 다가오고 있죠. 근데 그렇죠. 본인 가족 사건이나 본인 사건에 초연할 수가 없잖아요. 장관이 수사의 대상인데 어떻게 장관이 장관 일을 하고 총장이 총장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윤석열과 조국은 이게 절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한 명은 저는 조국 임명하면 윤석열을 이게 해임하든지 아니면 이게 윤석열을 신뢰하면 조국을 임명해서 안 되거든요. 근데 두 명을 임명해놓고 각자 일을 해라. 이게 무슨 이게 말이 되는 두 명은 이게 동시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석궁열차라는 게 벌써 출발도 하기 전에 뭐 삐그덕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충돌이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좀 정치적인 의미를 좀 분석해 보면은
여권에서도 여론의 그런 향배라든가 또 여러 가지 후폭풍이 거세리라는 건 예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조국 임명을 강행했다고 보세요? 그동안 나온 얘기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조국과 우리 같은 배를 탔다. 호랑이 등을 같이 탔다. 이런 인식들을 지금 확실히 여권에서는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 있죠. 예. 이분이 뭐라 했냐면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 존중한다.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실해달라. 이런 식의 논평을 했는데요. 근데 보통은 여당이 옛날부터 청와대 출장소로 청와대에 완전히 하수인처럼 행동했는데 이번 정권에게 유난히 심해요. 그러니까. 유난히. 왜냐하면 이게 명색이 집권 여당이라면 대통령한테 이게 쓴소리도 좀 하고 국민의 민심을 전달해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대통령을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청와대 출장소도 너무 심하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이게 공천 때문에. 지금 이게 바로 다음 8개월 뒤에 총선이죠. 그렇죠. 근데 총선 공천은 청와대의 양정철, 이해찬이가 다 지고 있으니까 집권당의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한마디에 직언하는 의원이 없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밀리면 끝장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될 경우 검찰 권력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고 또 지지층도 이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밀려가다 보면 내년 총선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만 자기들 그 어떤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청와대든 아니면 이게 여당이 민주당이든 이 문제를요. 자국의 조국 문제를 뭐 보수와 진보, 그다음에 좌파와 우파 이런 게 이념이나 진영 논리로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밀리면 이 싸움에서 이게 그 진보나 좌파가 이게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진영으로 가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보는데 조국의 문제는요. 저는 좌우의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이죠. 이거는 이제 그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아니면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봐야 되는 거거든. 정의냐 불이냐 이런 이제 상식이나 정의 공정 불공정 이런 이제 차원에서 봐야 되지 이걸 자꾸 이게 보수 진영 이념 싸움으로 몰고 가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잘못된 이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일각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자기들도 물론 뭐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언론에서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만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말하자면 자체 여론조사 결과. 그래서 이번에 이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여론조사요. 저는 이제 리얼미터는 아예 안 믿어요. 계속 이게 뭐 16% 차이 났다가 또 이게 오차범위 5% 갔다가 또 이게 10몇 프로 갔다가 이번에 또 뭐 6, 7%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거든요. 근데 이 여론은요. 여론은 이게 조국이를 좋아서 지지하는 여론은 없어요. 조국이를 이게 대부분 싫어하는데 다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다 보니까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진영 싸움으로 그렇죠. 옮겨가 버린 거예요. 진영 싸움 때문에 이제 일정 지지가 약간은 노지만요. 그러나 이게 이 여론조사는 임명 강행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임명이 강행함으로써요. 오히려 이게 더 국민의 분노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저는 옛날에 김병준 위원장 있죠. 그분이 교육부 장관 되고 임명됐다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임명되고 13일 뒤에 맞아요. 13일 뒤에 논문 때문에 낙마했죠. 조국이도 이게 13일 뒤에 낙마할지 아니면 이게 한 달 뒤에 낙마할지 저는 이게 조국의 운명도 지금 이게 임명됐다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로서는 뭐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이 있었지만 진영 싸움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년 총선까지는 그 정국이 계속된다. 민심의 대규모 위반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좀 나름대로 뭔가 자신감을 가졌다는 게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자유한국당에 여러 사람에게 만나봤더니 그래. 순수하게 정치 공학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게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조국이가 이게 미리 낙마해 버리면 여론에게 반전할 기회가 없죠. 조국이 이렇게 끝까지 완전히 그 너덜너덜하게 본인이 망신창이 됐다잖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임명 강행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수사해서 조국이 기소하고 나중에 낙마하고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 한국당도 이게 나쁠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론은 한국당이 별로 뭐 오른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몇 달 동안 이게 싸움이 계속되면 국민들의 여론이 민심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 따라서 저는 정치적 계산을 보면 여당의 계산은 잘못된 거고 오히려 이게 그 야당 있잖아요. 야당이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서 변호사님은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야당은 뭐 한국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등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야권이 앞으로 이 어떠한 대응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예상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야권은 있는데요. 일단 이게 그 한국당부터 보면요. 예. 한국당은 이제 그 장 내외 투쟁을 하잖아요. 예. 장 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해임 건의, 예. 그다음에 국정조사, 국정조사, 예. 그다음에 그 특검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탄핵할 수가 있어요. 탄핵은 이제 조국이 탄핵은 2분의 1이면 되고 대통령까지 탄핵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 실검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3분이니까 일단 이게 그 이런 여러 가지 원내 투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외 투쟁을 병행하는 이런 데 그 한국당의 투트랙 전략이고, 그다음에 오늘 그 손학규 있죠. 예. 이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점잖은 분이 상당히 점잖지 않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야당에서 있을 때도 투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 박근혜는 왜 탄핵되었는가 이러면서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 이 말은 이게 바른미래당도 장애 투쟁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정계 개편까지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호남에서도 보수 민심은 조국이한테 이게 완전히 돌아서고 있거든요. 돌아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남에서도 이게 충분히 호남을 대표하는 신당이 하나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문재인이 민주당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이게 대한정치연대든 민평당이든 또 이게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든 이런 식의 범호남에서 신당이 놓으면요. 상당히 그 민주당하고 저는 선전의 싸움이 될 걸로, 따라서 정계 개편까지 야당 상당히 이번에 그 파문이 클 걸로 보입니다. 근데 가장 뭐 웃긴다 해야 할까 말도 안 되는 게 정의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많은데 이거 정의당이 아니라 야합당 아니냐. 뭡니까 선거법 이 개정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결국은 민주당 또 청와대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SBS 직설 토론하면서 예. 정의당은 이게 그 정의와 배지를 맞바꿨다. 맞아요. 정의당은 이 정의를 버리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배지하고 맞바꿨다. 왜? 연동형 비례자명이 정의당이 몇 석 더 얻는 건 맞죠. 그렇지만 이게 심상정이 처음에 뭐랬어요? 20, 30대들한테 상실감 좌절 주고, 그다음에 그 40, 50대 상대적 박탈감 주고, 그다음에 60, 70대는 진보에 대한 혐오감 준다 했잖아요. 근데 정의당이 이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진보 진영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런 게 진보에 대한 혐오감도 주고요. 지금 이게 20, 30대 당원들 있죠. 당원들이 정의당에서 많이 이탈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실망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 있잖아요. 이번에 그 소탐 대실. 왜냐하면 이게 연동형 비례제는 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요. 근데 지금 지지는 막 빠지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잘못된 소탐 대실에 결정을 했다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의당에 대한 실망이랄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의당에 대해서는 뭐 소수 정당이라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정당.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의당이 아니라 불안당인지 불의당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게 대선 노트예요.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당의 대선 노트에서 딱 명단이 있으면 낙마, 아니면 이게 임명 강행했잖아요. 근데 저는 왜 정의당 6석에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님이 계속 끌려다니게 되느냐. 그게 첫째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그 정의당의 대선 노트는 고무줄 노트다. 고무줄. 자기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전혀 이게 일관된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의당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일부 이게 의석 연동형 비례적 상임위만 통과됐죠. 그러게 법사위하고 본회의도 남아있잖아요. 따라서 현재 그 연동형 비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 이건데 실제 이런 거는 지지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미래의 어떤 뭐 수표나 음 때문에 현찰을 잃고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도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뭐 민심이 요동을 칠 걸로 봅니다만은 우선 당장은 검찰과 청와대, 특히 민주당과의 대립이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뭐 행정관이기는 하지만 뭐라겠습니까? 미쳐 날뛰는 늑대다. 마녀 사당이다. 참 조폭소탕 수준의 무슨 수사를 하고 있다. 내라는 뭐 수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막말을 막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 제가 저번 주에 검찰 윤석열이도 처음에는요 너무 이게 비리가 심하니까 조국 본인이 압수수색하면 대통령이 처리할 줄 알고 때는 이게 정권에 대한 선의로 시작했는데 근데 오히려 대통령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노발대발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서 변호사가 제일 먼저 정부를 입수했던데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 검찰과 청와대는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 바로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검찰이요 성과를 못 내서 조국 기소까지 못 가고 만약에 부인을 구속 못하면요 바로 이제 검찰은 역풍을 맞아요. 그렇죠. 야당한테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청와대 여당한테 야 태산 명동이 서울필이냐 그렇게 압수수색을 20-30군데 하고 내란 음모 조사하듯이 했는데 왜 결과가 없냐. 개혁 저항 세력 맞다.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검찰개혁 저항으로 한 게 아니냐. 반기를 든 게 아니냐. 이래서 그 윤석열의 임기도 보장된다는 게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뭔가 이게 열심히 수사할 거고요. 앞으로 이게 검찰과 법무부 엄청난 이게 석궁열차 있잖아요. 이미 뭐 거의 기차가 제대로 이게 달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조국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자기 가족이라든가 자기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조차 안 받겠다 뭐 이렇게는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조국이 가만히 당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조국이 말은요. 인사권을 또 쥐고 있는데요. 그렇죠. 조국이 말은요. 숨 쉬는 것 빼고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근데 수사를 안 받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본인이 가족하고 별것 안 하고 매일 같은 잠자리 드는 부인이 수사받는데 남편하고 대화를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인이 보고를 하겠네요. 검찰이 안 하더라도. 부인하고 처와 그다음에 아들, 딸 이번에 이거 주강대 의원이 아들까지 2017년에 예. 서울대 공익법센터 그렇대요. 2013년에 한 걸 4년 뒤에 위조한 의혹 있잖아요. 예. 이 말은 이게 아들, 딸, 부인 전부 이게 조사받죠? 그 다음에 장조카 있잖아. 도망간. 예. 조범동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이게 가족 소사를 조국이가 야 보고하지 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그 수사에 압력을 열 걸로 보고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뭐 총장한테 서면으로 지휘하게 됐잖아요. 법은. 예. 따라서 이게 법대로 서면으로 직접 개입은 못해도 전부 이게 얼마든지 뒤로요 압력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파국을 맞은 것도 최순실의 비리. 사실은 검찰은 정보를 이미 입수하고 있었는데 차마 손을 못 댔던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지금 조국 수석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걸 잘라냈으면은, 꼬리를 잘랐으면은 그런 상황을 맞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어떤 그 합리적인 인식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만 보면요. 일단 이게 부인 기소가요. 이제 1%도 시작 안 했어요. 그렇죠. 사문서 위조만 예.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되니까 기소한 거고요. 그럼 이게 사문서를 위조할 때는 왜 하겠어요?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부산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갈 때 표창장을 제출했죠. 예. 이게 위조 사무소 행사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이 두 개는 추가 기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옷도 바꿔 입고 또 이게 서류 뭉치 번역했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자기가 인멸하는 거는 증거인멸이 아니지만 남한테 부탁하면 증거인멸의 교사는 되거든요. 근데 한국투자신탁정권의 김모 씨 하고 이게 같이 갔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부인도 증거인멸 공범이 되는 거예요. 교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가장 심각한 거는 사모펀드입니다. 네. 사모펀드에서 이게 부인이 우리 코링커피가 WFM이라고 예. WFM이라고 코스닥의 상장 기업을 인수했죠. 예. 근데 그 상장 기업에서 조국 부인이 매월 200만 원씩 돈을 이게 1000만 원 이상 받아갔죠. 경영 고문이라고 딱 명함을 차고 있었는데 조국이나 그 청문회에서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모른다. 브라인드 펀드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문과 교수가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 고문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국민을 대지로 하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개변으로 지금 이게 변명을 들어놓고 있잖아요. 아니 영문과 교수가 무슨 이게 경영 고문을 해서 매월 이게 몇백만 원씩 받아갑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 어디에 투자되는지 블라인드가 아니고 사전에 다 어디 투자되는지 짜고 한 이게 명백한 증거기 때문에 오늘 이게 검찰이요. 바로 이제 코링크 피의 바지 대표 있죠. 이상훈이. 이상훈이 이게 바지인데 도망갔다가 들어왔죠. 이 사람이 이게 도망갔다가 당국대 성악과 나와서 이게 그 보험 설계사 하던 사람인데 자기는 이게 큰 죄가 없다 생각 들어왔다가 오늘 구속영장 청구됐죠. 그 다음에 그 웰스 CNT 코링크 피가 투자했던 조국 돈 웰스 CNT 최 대표도 오늘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근데 오늘 청구된 이상훈하고 최 대표는 피라미 중에 피라미고 진짜 이게 조범동이 그 다음에 우국환이라고 있어요. 우국환. 이 사람이 이게 WFM의 지금 현재는 최대 주주입니다. 따라서 이 두 명은 지금 도망간 상태죠. 이 두 명이 돌아오면 엄청난 이게 그 해오리, 엄청난 이게 사건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 조국 아들의 인턴 활동 그 증명서 이것이 만약 위조로 밝혀지면은 그건 뭐 조국 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됐죠. 조국 장관이 빼도 박도 못하는 공문서 위조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제가 이제 그 조교를 하면서 2009년부터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인턴 모집하는 게 있죠. 공고문을 제가 이게 다 훑어봤어요. 근데 이 공고문에 보면 자격 요건 있죠. 자격 요건이 전부 이게 학부생 이상. 그러니까요. 로스쿨 지망생이나. 근데 고등학생을 아예 뽑질 않고 뽑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양식도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28명 중에 처음에 딸도요. 딸도 이게 그 장국대 장 교수 있잖아. 그 아들이 품앗이함 있죠. 장영표. 장영표 이게 아들도 품앗이 해가지고 서울대에서 이게 인터넷 것처럼 듀크대 할 때 썼잖아. 근데 그 장영표 아들이 검찰에 와가지고 나 일한 적 없습니다. 이런 식의 허위라고 인정했죠. 그때 장영표 아들이 허위면 조국이 딸도 조민이도 당연히 허위라 봐야지. 왜 고등학생 인턴 뽑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조민이가 하나 걸린 게 확실하고 이번에 그 아들은요. 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논문을 썼다고 해놨어요. 근데 그걸 4년 뒤에 2017년 10월 16일자로 발급받은 거예요. 근데 28명 받은데 27명은 서식이 똑같아. 근데 조국 아들만 서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 4년 뒤에 발급한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때까지 27명은 전부 안내하고 잡일해서 근데 조국 아들만 논문을 써서 근데 그 논문이 지금 없어요. 논문이 없어요. 이건 이게 명백한 내용도 허위고 그 다음에 그 직인 있죠. 직인도 이게 양모 교수, 제가 여자 교수인데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이게 찍은 적이 없어. 그렇다면 이게 조국이밖에 더 있나? 이거는 조국이가 직접 관여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그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게 정경심 교수가 위조로 이렇게 발급한 그 표창장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원본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원본이 어디 갔는지 찾지 못하겠다. 그런데 지난 국회 청문회 때 지금은 무소속이 됐습니다마는 박지원 의원이 자기 핸드폰에서 그 원본 그걸 보여주면서 조국 후보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검찰에서 마치 나온 것처럼 직접적으로 엄명은 하지 않았지만 마치 검찰이 이렇게 흘린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박지원 의원 있죠. 이분은 이제 그 야당 속에 있는 여당 같아. 완전히 여당이죠. 여당이라 봐요. 야당 속에 있는 여당인데. 그분은 뭐 이게 이렇게 총리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늘 그냥 군침을 삼키면서 문비어천가를 불러왔죠. 항상 그 음침한 데서 음모를 꾸미는 저는 이제 음모와 배신의 화신이라고 보는데요. 이걸 보고 처음에는 이제 박지원의 의도는 바로 이제 검찰이요. 검찰이 피해 사실을 공표한다. 왜냐하면 이거 하려고 딱 이게 조국이한테 가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압수한 거는 부산대 낸 거는 하석의 복사본이죠. 바로 흑백이잖아. 근데 박지원이가 보여준 거는 칼라잖아요. 그래서 이 박지원의 의도는 무산됐는데 그럼 이게 지금 어디서 그걸 구했느냐? 거기 보면 박지원 보좌관이 받아가 준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박지원이는 야 조국 측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검찰도 받은 거 아니다 했는데 저는 이래 봐요. 이거는 제가 합리적 의심이지만
조국 측에서 여러 번 빙빙 돌려서 바로 박지원한테 안 주죠. 그런데 조국 측에서 여러 번 돌려서 박지원한테 전달해가지고 검찰을 공격해달라. 이럴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조국 측에서 원본이 지금 없다잖아요. 근데 표창을 받았는데 원본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본을 의전을 할 때 갖다 보여주고 그렇죠. 사본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왜 없다느냐? 원본을 내면 바로 이게 그 위조인지 아닌지 감정이 바로 돼버려요. 그럽니까? 제가 이게 재판하다 보면 사본 가지고는 진위 불명이에요.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동양대에서 발표했잖아요. 동양대에서 이게 직원도 나가버리고 이래서 진위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조국 측에서는 원본은 있으면서도 숨기가지고 사본이면 관에게 제대로 대줘. 그게 되겠는가? 이런 의도력이 고의로 안 내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번 그 국회 청문회에서도 그 몇 가지 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원본 보여달라. 또 하나 그 딸의 건강진단서 그거 보여달라. 또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인가? 그걸 했는데도 끝까지 안 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네요. 그게 그 가족관계 증명서. 그게 맞아. 김진태가 증명서. 김진태 의원이 이제 그 조민이 나이가 9월 달로 고쳐버렸잖아. 실제 이제까지 2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엄마 뱃속에서 출생신고 할 수가 없잖아. 이걸 확인하려고 가족관계 원본 전체 있잖아. 누가 출생신고 했는지 이걸 내라 했더니 그걸 내면 이게 조국이 아버지가 했는지 조국이 했는지 알잖아. 근데 조국이가 그걸 모르려고 그냥 증명서만 딱 내니까 김진태는 이게 찢어버린 거고요. 근데 문제는 조국이도요. 이제까지 65년생 해가지고 뭐 16살 때 서울대 가고 26살 때 교수 되고 했잖아. 근데 그 군대 석사 장교할 때 63년생으로 적은 게 있거든요. 조국이 되게 나이를 재판해서 2살 줄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위장과 거짓. 이게 조국이 아닌가? 이래 보이는 거예요. 네. 조국 씨가 기어이 법무장관은 되었습니다만은 참 앞으로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조국을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이제부터 국민과 문재인 간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